각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행을 맡은 BSG 전략기획실 윤상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SAP 바이 디자인을 주제로 오늘 방송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을 진행해 주실 BSG의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 팀 조영우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디지털 포메이션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BSG 파트너스의 조영우입니다. 오늘 발표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디지털 포메이션에 적합한 SAP의 ERP 제품 중에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라는 제품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은 모두 9개의 토픽으로 진행이 되고 세션이 종료된 후에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중간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등록해 주시면 Q&A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답변을 못 드린 내용들은 저희가 종료 후에 답변을 추가로 달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동하고 있듯이 ERP 시장에서도 구축형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구현 방식, 그러니까 구축형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비즈니스에 맞게 구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그에 따라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클라우드 방식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개발을 많이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프로세스 또는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약간의 개발을 추가해서 구현하는 쉽고 빠르고 경제적인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구현 방식이 맞춤복이라면 클라우드 제품은 기성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깨나 허리, 다리 이런 신체 부위의 치수를 재고 며칠 있다가 가봉된 옷을 입어보고 불편한 점은 고치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은 약간 수정하고 해서 또 기다렸다가 다 만들어지면 찾아와서 입는 그런 맞춤복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매장에 가서 마음에 드는 옷을 바로 사서 소매나 다리 길이 정도 수선해서 입는 그런 기성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춤복처럼 내 몸에 딱 맞지는 않지만 쉽고 빠르고 경제적으로 구매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AP의 제품군들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는 ERP의 포트폴리오인데요. SAP에서 추천하는 라인업입니다. 흔히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용 제품인 올인원, 그 다음에 스몰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제품, 비즈니스 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설명을 드릴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조금 낯선 이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인원이나 비즈니스 원도 물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의 시작은 구축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중소 중견기업용인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처음부터 클라우드 환경을 고려해서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게끔 개발된 제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성복이다 보니까 고객사의 기초 데이터, 그러니까 제품 마스터라든지 고객, 공급업체, BOM, 라우팅 이런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마스터들이 다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표준 프로세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한계 법인의 한계 공장 기준으로 대략 한 3개월 이내에 구축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숫자는 바이 디자인에 대한 소개인데요. 바이 디자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출시한 지 10년이 조금 넘은 제품입니다. 현재 전 세계 140국에서 사용 중이고요. 국내에는 2017년에 BSG를 시작으로 도입이 돼서 한 4년 정도가 된 제품입니다. 사용자 기준으로 최대 8,5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한
한데요. 보통 임직원 기준 30에서 1,500명 규모의 기업 4천여 곳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사용자 8,500명이라는 의미는 8,500명이 다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큰 의미는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되더라도 그 업무의 복잡도나 다양한 프로세스들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품이라서 멀티 컨트리, 멀티 랭귀지, 멀티 커런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1개국의 12개 언어와 세법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의 국가는 세금과 관련된 코드와 계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퍼펙트 패키지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올인원 제품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만들어진 중소 중견기업용 제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인원 제품에 비해서 높이는 좀 낮고 폭은 비슷해 보이실 겁니다. 중소 중견기업용 ERP인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올인원의 기능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뎁스는 낮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인원을 기본으로 해서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인원을 바닥에다 깔고 CRM, SRM, BW, EIS 혹은 또 모바일 등을 이제 추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기본 패키지 안에 이런 기능들을 뎁스는 좀 낮지만 기능들을 유지해서 포함하고 있는 작고 단단한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에서 주로 사용하고 계시는 올인원에서 모듈이라고 부르는 부분들, MM, SD, PP, 재무회계, 관리회계 이런 코어 기능들은 유지하고 CRM이나 프로젝트 관리, 품질 관리 등을 기본 패키지에 포함시켜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대략 한 500여 개의 기본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따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게더링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고객사의 특성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딱 조합해서 나오는 리포트가 없다라고 하면 사용자가 직접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소스를 사용해서 소스끼리 결합하거나 조인을 해서 직접 레포트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 기준으로 한 2~3시간 정도 레포트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다면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계약이나 오더, 가격 리스트 등 같은 몇몇 프로세스에 대해서 승인 절차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별 승인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자면 특정 금액 이하일 때는 팀장, 특정 금액 이하일 때는 본부장 또는 특정 문서는 어떤 특정한 임원 아니면 승인자를 지정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의 특장점 및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SAP의 가장 큰 강점으로 항상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이제 말을 하고는 합니다. 비즈니스의 처음부터 끝까지 SAP의 ERP 패키지들이 지원을 한다는 의미인데요. 그만큼 SAP의 시스템이 다양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표준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올인원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계신 고객사의 규모나 또는 ERP 시장에서의 확고한 점유율이 말해주고 있듯이 ERP의 표준은 SAP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엔드-투-엔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접점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케팅이나 영업부터 조달, 생산, 회계, 그리고 타 시스템과의 연동까지 해서 기업 경영을 위한 모든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으로 정제되고 유효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해서 보다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요즘 이런 기능들은 장점 축에도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안드로이드나 iOS 운영 체계를 지원하는 PC나 태블릿, 모바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 태생부터 클라우드다 보니까 사실 뭐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은 뭐 이게 단점이라고도 얘기하시는데, 인터넷이 사용한 어떤 장소에서든지 언제나 어떤 디바이스로 접근하셔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분석 툴에 대한 말씀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분석 레포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이나 구매, 생산 등의 모든 기능 영역을 포함한 분석이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500개 정도의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또한 수십 개의 K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PI가 우리 회사에 맞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어드민 계정 사용자께서 직접 KPI를 생성해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를 대시보드 형태로, 그러니까 주로 임원분들이 이런 폼들을 좋아하시는데요. 대시보드 형태로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그 대시보드에 나오는 데이터들의 갱신 주기를 설정해서 뭐 1시간마다 데이터를 갱신한다든지 2시간마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기를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레포트, 예를 들면 뭐 임원분들께서 뭐 매일매일 보고를 받고자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레포트,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특정인에게 주기적으로 전자메일로 보내주는 브로드캐스팅 기능도 평이 좋은 기능입니다. 만약에 C레벨에 계신 분들이 OK를 하신다면 매일매일 보고하는 루틴한 보고들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메일은 뭐 워킹데이만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주말만 발송하는 특정 룰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시간에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기를 지정해서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로 많이 쓰시는 문서인데요. 발주서나 납품서 등의 기본적인 출력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디자인 양식이 각 회사에서 고유하게 쓰시는 양식하고는 조금 틀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발주서나 납품서의 데이터들이 다 포함된 그런 출력물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리포트들은 엑셀하고 연동이 가능합니다. 뭐 레포트를 엑셀로 다운받는다든지, 혹은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설치하고 나서 애드온 프로그램을 개인 PC에 설치를 하시면 엑셀에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으로 로그인해서 원하시는 보고자 하는 레포트들을 가져와서 엑셀 파일로 저장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를 불러온 다음에 엑셀에서 제공하는 고유한 기능들, 뭐 썸이라든지 피벗이라든지 이런 엑셀의 고유한 기능들을 사용해서 리포트를 편집하고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타 시스템하고도 연동이 가능한데요. 이런 타 시스템과 연동을 위해서 한 270여 개의 웹 서비스 API와 70개 정도의 인테그레이션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같은 SAP의 제품인 뭐 아리바, 컨커, 하이브리스 등과의 연동은 뭐 물론 당연히 가능하고요. 기타 서드파티 솔루션하고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구축사의 사례를 살펴보자면 국내의 경우에는 주로 생산 쪽과 관련이 높은 뭐 MES나 POP 등하고 연계가 많고요. 회계에 관련돼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연동이 많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제품으로 선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과거에는 보통 기업에서 내 데이터는 내 서버에서, 내 DB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장비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고요.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가 해외보다 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구축형을 더 선호를 하셨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ERP 시장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대세로 이제 자리매김해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클라우드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면 구축형보다 클라우드가 뭐가 좋길래, 어떤 장점이 있길래 클라우드를 선택하게 되는 걸까 좀 알아보자면, 결론은 돈과 시간과 인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낄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자면 서버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서버 사양은 어떻게 할 건지, 네트워크 장비, 그다음에 DB는 뭘로 하고, 뭐 UPS라든지 항원항습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지보수는 누가 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서버실을 자세히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또 서버실 출입 관리부터 시작해서 서버와 관련된 뭐 OS, 그다음에 DB,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한 각종 라이센스, 뭐 고민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그리고 백업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은데요. 뭐 예를 들자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뭐 유출된다든지 한다면 심각한 경우에 회사에 이제 문을 닫는 경우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보안 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ERP를 처음 도입하시는 회사에서는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뭐 포기하거나 좀 외부에서 이제 비싼 비용을 들여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시기도 하시는데요. 클라우드 제품을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 뭐 우리 집에 이제 많이 쓰시는 정수기처럼 렌탈을 해서 그냥 우리는 물만 먹고 관리는 이제 렌탈 회사에서 해주듯이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선택하신다면,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관리들은 SAP에서 다 처리를 하고요. 고객분들께서는 그냥 제품을 사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제품 중에서 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 중소 중견 기업에 적합한지 6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의 통합인데요. 뭐 영업 활동, 그러니까 뭐 방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견적, 수주, 그다음에 구매, 생산, 출하까지 이제 사용자 입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영업 활동에서 특정 고객에 방문을 했더니 가망이 있다라는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뭐 견적이라든지 세일즈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 있는 데이터가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면서 단절되지 않고 시스템에서 통합돼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 통합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계입니다. 초창기 기업 또는 규모가 작을 때에는 그냥 엑셀로 관리하시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규모가 있게 시작하신 경우에는 뭐 아름아름 물어서라든지 뭐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저가형 ERP나 아니면 회계나 물류 쪽에 특정 업무에 특화된 솔루션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규모가 작거나 초창기일 때는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성장하고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핸들링하는 자재가 뭐 10개, 20개에서 뭐 200개, 300개, 뭐 1000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엑셀이나 저가형 ERP로는 이제 관리에 이제 한계를 느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조금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ERP를 이제 찾게 되고요.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 좀 적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익성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제품을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있는지 관리가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이 꽤 있으십니다. 예를 들자면 제품을 10가지를 팔았는데
모든 제품이 수익이 날 수도 있고요. 뭐 그 중에 뭐 적자가 나는 품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품목에 대해서 월등하게 수익이 좋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제품별로 수익이 얼마가 나는지 이익이 얼마가 나는지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주력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제품은 좀 이렇게 좀 생산을 좀 예를 들면 영업 활동을 좀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성을 갉아먹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얼마나 수익성이 좋은지에 대해서 정확한 원가를 산출을 하고 비용 배분을 해야지만 제품별로, 고객별로 또는 우리 영업 조직별로 수익성을 확인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 사례인데요.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도입하면 SAP와 함께 성장해온 글로벌 선진 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도입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녹여서 제품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도입하면서 업무의 정형화라든지 프로세스의 단순화라든지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함께 도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축형 대비 저렴하고 빠른 구축 기간과 낮은 초기 비용으로 ERP를 도입해서 하드웨어라든지 각종 라이센스, DB 이런 시스템 관련 비용 없이 월 사용료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공장, 회사 규모가 계속 커져서 2공장, 3공장 또는 뭐 해외 지사라든지 해외 공장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글로벌 제품인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사용해서 통합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어떤 고객이 도입하면 효과가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ERP 도입이 처음인 회사입니다. 이것저것 고민해야 될 게 많은데요. 이런 고민들을 덜어주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ERP를 교체하려는 회사인데요. 물류 데이터하고 회계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다던가 수익 분석을 위한 원가 관리가 부정확하다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저가형 또는 인하우스 ERP 교체를 고려하시는 고객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지사나 계열사를 SAP로 통합하려고 시도하시는 고객입니다. 본사는 올인원이나 S/4HANA를 사용하고 계시고 지사나 계열사에도 이 제품을 적용하기에는 규모라든지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해외 지사나 규모가 작은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으로 구축을 하시고 본사와 연동해서 관리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도입하시면 이런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유명의 효과는 많은데요. 현업에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항목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효과적인 재고 관리인데요. 자재가 적을 때는 수기 관리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첩이나 엑셀이나 이런 곳에 적어 놨다가 사용하고 계시는 물류에 특화된 ERP라든지 아니면 인하우스로 만들어진 그런 솔루션에 이제 재고를 등록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오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락된다거나 해서 재고가 틀리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장부상에 이제 재고는 매일 정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쓸 수 있는 재고가 없어서 이제 난감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고객사하고 미팅을 해보면 이런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도입해서 이제 로트 관리를 하시게 된다면 이제 로트별로 생산일 만기를 관리하고 그다음에 가용 재고의 상태를 관리해서 정확성을 향상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효율성 재고인데요. 판매나 구매 생산
업무의 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 직원이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업무를 방지해서 업무 생산성을 높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고 조달인데요. 물류 창고 관리하는 담당자가 재고 관리를 하고, 구매 담당자는 구매별 부서에서 따로 재고를 확인을 하고 해서 이제 발주를 내고 하다 보면 이제 재고가 뭐 쇼테지가 난다거나 과잉 재고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BOM 기준으로 MRP를 이제 실행을 하시게 된다면 소유량을 계산하고, 그다음에 자재별로 얘가 내부 생산하는 자재인지 외부에서 사오는 자재인지 이런 것들의 조달 유형과 리드 타임을 고려해서 MRP가 자동으로 생산 제한이나 구매 제한을 만들어서 결품을 방지해 줄 수 있습니다. MRP를 실행하게 된다면 자재가 외부에서 사오는 자재 같은 경우에는 구매 제한, 내부에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 제한이 만들어지고요. 이런 제한들은 사전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오더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이 한두 건 이렇게 생기는 경우라면 수작업으로도 뭐 마스터를 생성하고, 만약에 뭐 생산이라고 한다면 BOM도 등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도 크게 업상으로 로드가 걸리지는 않는데요. 신제품이 한꺼번에 뭐 대량으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뭐 대량으로 제품 마스터에 데이터를 바꿔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업무상 로드가 많고요. 한꺼번에 또 대량으로 수작업을 하시다 보면 데이터를 잘못 기록하시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기존에 있는 마스터를 복사해서 새로운 마스터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정말 만약에 뭐 복사도 이제 건건히 해야 되니까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엑셀 템플릿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계정 권한을 갖고 계신 사용자께서 엑셀에 마스터 데이터 생성할 항목들을 정리해서 업로드 시키시면 마스터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뭐 주로 반복 구매하는 구매 오더나 반복해서 파는 판매 오더 이런 것들은 오더를 복사해서 신규 오더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 분계인데요. 이제 앞에서 이제 물류와 회계의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SAP의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물류와 회계 데이터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업에서 처리되는 자재의 입출고라든지 재고 이전, 그 다음에 뭐 구매 송장, 고객 송장 이런 유형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문서가 생성될 때, 물류 전표가 생성이 될 때 회계 전표가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회계 담당자의 전표 처리 업무를 줄여주고요. 잘못된 기장을 방지해서 간편하고 빠른 결산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 절차,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의 구축 절차와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표들은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준비, 구축, 테스트, 오픈 이런 일정을 따라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컨설턴트가 이제 클라우드 제품이다 보니까 컨설턴트가 고객사의 상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원격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매주 뭐 1회라든지 고객사 사정에 따라서 격주라든지 이런 주기 단위로 주간 보고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게 되고요. 이슈 관련 미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업과 뭐 상의해야 될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수시로 사전에 일정을 잡고 방문해서 미팅을 가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 그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각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Q게이트라고 부르는 4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각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Q게이트를 열어서 모든 이제 그 관련자들의 협의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도 좋다 이런 동의를 받은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축이라든지 아니면 중간 단계라든지 이런 단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거라든지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다. 구축하고 있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단계에서 다시 협의를 해서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다시금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사에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진행한다든가 이런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고객께서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구축 사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축 사례를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가져올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일단 의료기기하고 화장품 쪽 그 구축 사례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제이사인데요.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중복 마스터가 많아서 동일한 실물이 서로 다른 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물 재고는 있는데 시스템상에서 어떤 코드는 재고가 많이 올라가 있고 어떤 코드는 재고가 없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좀 재고 관리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하나에 ERP 코드,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코드가 여러 개였었던 거죠. 그리고 고객도 동일한 고객인데 영업 부서별로 별도의 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매출 채권도 따로 관리가 되고 동일한 여신 금액이 중복해서 적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도입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 클렌징을 통해서 개선이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다 보니까 제품의 이제 추적성이 좀 중요했습니다. 이 제품이 언제 생산돼서 어떤 원료를 써서 어떤 고객에게 판매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했어야 되는데요. 로트 관리를 도입해서 추적성을 향상시켜서 관리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의료기기다 보니까 병원 쪽에 간압 프로세스라는 게 존재를 했었습니다. 일종의 위탁 재고 판매 방식인데요. 이런 병원별 간압 재고 관리에도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화장품 제조 기업인 C사의 사례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문 생산이 위주였습니다. OEM 방식의 생산이라서 제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수주마다 사용되는 부자재의 종류가 수백 가지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지부터 시작해서 스티커, 디자인, 도안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쇼테지가 자주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매 이제 담당자 분들께서는 쇼테지가 나면 이제 라인이 멈추니까 재고를 충분히 가져가자 이런 이제 생각에서 과발주를 좀 많이 하셨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OEM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이제 수요를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문이 안 들어오면 그대로 불용 재고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겼었는데요. 자재 종류가 많은데도 이제 수작업으로 재고 관리를 해서 장부 재고하고 실물 재고하고 이제 맞지 않아서 결품이 이제 많이 생긴 사례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MRP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재고 관리를 하면서 이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필요한 시기에 이제 발주를 해서 입고 처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불용 재고를 많이 덜어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회사다 보니까 이제 원료의 투입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그 배합 비율대로 이제 원료들을 섞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측량 시스템하고 바이 디자인하고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하고 연동을 해서 정확한 원재료를 그러니까 투입돼야 될 자재가 맞는지부터 체크하기 시작해서 정확한 원재료를 정량 사용해서 품질 관리에도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배터리를 제조하는 R사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관리가 되냐 안 되냐가 고객사 SQ, 그러니까 발주사에서 이제 공급업체들을 평가하는 그런 공급업체 평가 지표에 포함이 돼서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가산점을 좀 받아서 매출이 한 1.5배에서 2배 정도 늘어났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태까지 설명드린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앤지 이제 얼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로그인 하시면 보이는 첫 화면인데요. 화면 구성은 개인 설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 로그인을 하시면 미결 항목들을 화면에 보시는 상단에 있는 것처럼 미결 항목들을 리스트업을 해줘서 내가 해야 될 작업이 뭔지 알려주고요. 그 항목들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문서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KPI 항목도 직접 등록하셔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 실시간 데이터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정 작업으로 내가 주로 우리 인터넷 즐겨찾기 하듯이 내가 가고자 하는 메뉴에 대해서 즐겨찾기를 등록해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마스터 데이터 관리 화면인데요. 이제 계정이라 그래서 저희는 커스터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객의 담당자 정보,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해당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부서나 영업 담당자 정보, 뭐 유통 경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요. 인도 조건이나 지급 조건, 여식 금액 등을 등록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라든지 고객 가격 리스트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리 사전에 세팅을 하신다면 고객이 저희 쪽으로 발주를 했을 때 고객께서 요청하신 발주가 등록이 됐다. 우리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 뭐 주문이 확정이 됐다고 이제 이메일이나 SMS가 오듯이 저희도 이메일로 고객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화면은 이제 저희 쪽으로 물건을 납품하는 공급업체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인데요. 발주 시에 업체로 발주 대역을 통지할 수 있는 사전 설정도 가능합니다. 컨피그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협력업체 A에게 뭐 이런 품목을 언제까지 얼마에 몇 개 발주를 했다라는 이제 일반 통지형 발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주 통지를 받고 그다음에 그 납품업체가 요청하신 기간이나 수량을 우리가 충족한다 그러면 접수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접수를 하실 수 있고, 만약에 일정이 맞지 않다거나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정이라든지 수량을 수정해서 통지를 다시 해주면 발주 담당자가 그 통지를 받아서 구매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공급업체랑 다시 뭐 재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대화형 발주서를 선택하실 수 있게끔 컨피그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품 마스터기 관리 화면인데요. 제품의 이미지를 등록해서 이 제품이 이렇게 생긴 자재구나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구매해서 가져오는 앤지 아니면 내부에서 생산하는 자재인지 이런 유형들을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재는 한 개당 100원이야 200원이야 이런 평가 금액, 그 다음에 얘는 한 박스에 10개가 들었다 20개가 들었다 이런 환산 단위라든지, 그 다음에 물류에서 관리하시고 있는 안전재고라든지 조달 리드타임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 말고 뭐 도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특정 파일이라든지 이런 자재 마스터 관련해서 관리해야 될 파일이 있다라고 하면 마스터에 등록을 해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표준으로 제공하는 마스터 관리 항목들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항목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드민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구축 기관의 컨설턴트가 필드를 추가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게끔 확장 필드라는 것을 구현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뭐 구매 오더라든지 판매 오더라든지 이런 화면으로 같이 보여주게끔 설정이 가능합니다. 판매 오더를 생성하는 화면과 그에 관련된 이제 화면들을 쭉 캡처를 했는데요.
판매 오더를 생성할 때 내가 입력한 이 오더에 대해서 납품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가용성 점검이 자동으로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해당 고객에 대한 여신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 제품에 대한 가격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제품 코드를 넣었을 때 가격을 자동으로 이제 가져오게 되고요. 판매 오더만 화면을 떴는데 구매 오더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등록된 뭐 조달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고정 공급업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업체나 가격들을 가져와서 사용자가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문서 흐름이라는 화면인데요. 뭐 구매나 생산 오더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는 기능이고요. 관련된 문서들, 그러니까 뭐 내가 판매 오더를 안다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대금 청구를 했는데 판매 오더를 모르고 송장 번호만 안다든지, 그래서 특정 문서 하나에 대해서 조회를 했을 때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시각적으로 나열을 해서 사용자에게 보여줘서 이 내가 처리하고 있는 이 오더라든지 생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생산 오더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그러니까 생산 오더 A 제품을 생산할 때 뭐 예를 들면 뭔가를 깎고 뭔가를 뭐 깎은 걸 다시 조립하고 이런 작업의 단계들을 여러 번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생산 단계별로 작업 일정과 그다음에 미결 수량을 확인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 자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산하고자 하는 자재 이런 것들의 수량을 입력을 하시면 BOM 기준으로 투입 자재가 백플러시 돼서 소비를 따로 처리하지 않으셔도 이제 투입 자재가 소비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BOM 화면인데요. 이제 주로 BOM 버전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데요.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은 BOM의 버전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ECO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BOM을 뭐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든지 어쨌든 BOM에 대한 그 변경 작업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가 ECO ID라는 것을 반드시 생성을 해서 BOM을 변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CO ID를 통해서 BOM 변경 내역을 관리하고요. 예를 들자면 ECO를 통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생산하는 똑같은 자재이지만 100개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그 BOM과 1000개를 생산할 때 사용하는 BOM의 구성이 틀리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자재, 산출 자재에 대해서 이제 BOM의 버전을 여러 가지로 가져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생산 오더를 넣었을 때 생산 오더 수량에 맞춰서 적합한 BOM을 시스템이 골라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BOM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생산 수량을 사용자가 입력했을 때 따로 이 BOM을 적용할까 저 BOM을 적용할까 이런 적용의 프로세스는 없이 시스템이 자동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산 수량하고 관계가 없이 항상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자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제품을 생산할 때 예를 들자면 촉매 같은 경우에 뭐 100kg를 생산하나 1000kg를 생산하나 똑같은 양이 들어간다. 이런 자재들은 고정 수량으로 또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화면을 한꺼번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원가 추정,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원가 추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월 마감을 한다 그러면 월별로 손익을 낸다라든지 이런 행위들을 할 때 마감 절차를 지원을 합니다. 클로징 카핏이라 그래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이 절차대로 따라서만 해주시면 이제 마감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채무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미수금과 미지급의 연령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고요. 고정자산, 재고자산, 그다음에 뭐 감가상각 이런 일반적인 회계 관련된 업무들을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말로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단 그냥 샘플로 이제 짧지만 2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판매 오더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납품하는 이런 프로세스인데요. 판매 오더를 넣었을 때 재고가 없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용성 점검을 한번 더 해주고요. 점검이 안 된 자재에 대해서 가용성 점검을 하게 되면 이 자재에 대해서 이 오더에 대해서 출고를 해도 좋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납품 제한은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출고를 해도 좋다라는 이 프로세스를 지난 그런 오더에 대해서만 이제 리스트업을 해주고요. 이 단계는 창고 담당자가 이제 지시를 받아서 출고를 하는 그런 오프라인 업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품목이 많을 때에는 수량 제한 기능을 이용해서 각 품목에 대해서 수량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출고를 처리하고 나면 이제 고객에게 대금 청구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송장 처리 쪽으로 들어가면 납품한 수량 기준으로 판매 오더의 단가와 곱해서 이제 매출 채권을 발생하게 되고요. 릴리즈를 해주시면 송장으로 저장되고 회계 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되면서 관리가 됩니다. 방금 보신 그 동영상들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조회를 해서 이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하고 연동되는 이제 부가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핏이라고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제품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개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 말씀드릴 제품은 클라우드 핏 POP이고요. 바코드로 처리된 작업지시서라든지 발주서, 납품서 등을 조회해서 입출고 스크랩 처리를 하고 자재별로 라든지 로트별로 재고 조회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실적을 처리하고 생산 태스크별로 작업 시간 관리라든지 투입 자재들을 점검해서 실적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역시 모바일이나 태블릿 같은 포터블 기기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SRM 제품인데요. 공급업체와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공급업체가 웹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자사의 발주 내역을 조회하고 발주서를 다운로드해서 작업지시서로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납품 정보를 등록하면 SRM이 ERP에 입고 예정 문서를 만들어줘서 입고 담당자가 언제 어떤 제품이 몇 개 들어올지 예측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일괄 납품이나 분할 납품, 무상 납품 등록이 가능하고요. 납품서를 출력해서 발주사에 제공하시게 되면 발주사 입고 처리가 보다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그 납품을 위해서 각 납품되는 제품의 현품표, 그러니까 고객사 양식의 발주사 양식의 현품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측량인데요. 생산 오더를 등록하게 되면 측량해야 될 작업 태스크를 가져와서 해당 자재의 바코드를 스캔해서 투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자재의 바코드를 스캔을 하게 되면 스캔된 자재가 이 생산 오더에 투입되는 자재가 맞는지 검증을 하고 해당 로트에 만기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보류나 검사 재고는 아닌지 이런 재고의 상태 등의 유효성을 확인을 한 다음에 처리가 됩니다. 동일한 투입 자재인데 만약에 로트가 여러 개가 투입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재를 스캔하게 되면 자동으로 로트 분할을 해서 실적 처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스캔을 하고 저울에서 측량값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받아온 측량값이 사전 정의된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시스템이 체크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합니다. 측량 작업이 있는 제약이나 화장품 이런 산업군에서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정식 저울을 쓰신다면 옆에 데스크탑 PC를 놓고 쓰셔도 되고 만약에 혹시 이동식 저울을 쓰신다면
태블릿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텍스 제품인데요. 사용자가 ERP에 입력한 고객 송장을 기초 데이터로 해서 중개 솔루션 업체를 통해서 국세청하고 연계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개별 발행이나 병합 발행도 가능하고 발행 이력 조회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 시에 고객사에게 이메일 전송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해서 오프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라우드핏 대시보드인데요. 고객이 지정한 KPI 관련 데이터를 AWS에 올려놓고 퀵사이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뷰를 표시를 합니다. 원형, 선형, 막대, 테이블 이런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KPI 성과를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C레벨에서 이제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그 구축 사례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의료기기 업체 병원 쪽 간압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인데요. 그냥 간압이라기보다는 위탁 판매 재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개발된 게 아니라 마치 그 원래 그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에 있던 표준 프로세스처럼 화면을 구성해서 이제 사용자가 그냥 시스템에 로그인해서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적용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전 납품 재고의 관리 측면에서 활용하신다면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BSG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SG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SAP 파트너사 중에서 매출 규모 기준으로 탑5 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5년에는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모든 SAP 파트너사 중에서 최고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SG는 100개 이상의 법인에 대해서 이제 정보 시스템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부터 대기업, 그 다음에 대기업 계열사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용자 기준으로 8,000여 명 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SAP와 AWS의 파트너십을 모두 보유한 기업입니다. BSG는 2006년, 2009년, 18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4번의 SAP 피나클 어워드를 수상한 국내에서 유일한 SAP의 플래티넘 파트너사입니다. SAP 피나클 어워드는 SAP가 전 세계에 있는 약 한 18,000여 개 파트너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인데요. BSG는 총 4회에 걸쳐서 수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BSG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어드밴스드 컨설팅 파트너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쭉 계속해왔던 산업협력과 기부활동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오늘 이상으로 시청해주신 분들께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Q&A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장표에도 얘기를 해주셨던 내용인데 중소기업용과 대기업용의 주요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뭐 사실상 간단합니다.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즈니스가 다양하고 뎁스도 깊고 관리하는 데이터 항목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세스 자체가 좀 복잡하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처리하게끔 이제 시스템이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물론 저희가 계속 중소 중견기업용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쓰고 계시는 뭐 S/4HANA를 사실 뭐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관리 인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업 사용자들의 업무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우리 회사 규모에 맞는 좀 가벼운 제품, 그 다음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지 기능상의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이제 관리하는 그 항목의 뎁스라든지 복잡성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비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타사 제품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이미 사용 중이라면 기존 사용 중인 제품과 호환성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제, 호환하고자 하시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좀 제약을 받을 것 같은데요. 저희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를 통해서 관리되는 항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개발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근데 예전에 만들어진 그런 인하우스 ERP라든지 그다음에 특정 업무에 특화된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외부하고 또 그쪽 솔루션에서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사실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어널리틱스를 위한 대시보드형 분석 화면은 업무 환경에 맞게 커스텀 생성이 가능한지 혹은 미리 제공되는 템플릿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질문. 커스텀 생성은 좀 어렵고요. 미리 제공되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막대 그래프라든지 예. 원형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제공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나는 입체로 보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 커스텀해서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이제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린 클라우드핏 대시보드의 그런 개발들을 이용해서 커스텀된 데이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표에도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긴 한데 해외나 국내 여러 법인들이 있는데 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한지 한 번 더 설명. 네. 물론 회사에 자금이나 비용의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따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우리는 한 통에서 그냥 한꺼번에 이제 관리를 하고 싶다. 한꺼번에 데이터를 보고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하나의 테넌트에 이제 조직으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자면 최상위 홀딩스가 있고 그 밑에 예를 들면 A 법인, B 법인, C 법인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으로 구별해서 이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각 조직은 따로 그 회계장부 세트라든지 제휴계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참고적으로 이제 만약 해외 법인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비즈니스 바이 디자인에서 총 12개 언어 지금 다 생각은 안 나는데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런 언어들을 포함해서 총 12가지 언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쓰실 때도 따로 랭귀지 팩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그 업무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방송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AP를 부탁해 시즌4 마지막 7번째 편 8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 반 오늘과 같은 시간으로 주제는 이제 인사관리를 위한 고민 해결이라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소개 시간 마련해주신 조영우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부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